네, 안녕하세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정보 넘버원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의 그 사업 구도 및 수익금, 그 수익 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구도를 그 일반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반 아파트랑 이제 조합 아파트를 봤을 때 그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사가 이제 발주처가 됩니다. 그 사업 주체가 되겠죠. 그 발주처가 되고 용역사도 이제 시행사가 그대로 다 모든 사업을 관리를 하는 거에 반해서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인이 조합원 개인입니다. 조합 아파트는. 그래서 이 조합원 개인이 그 용역사, 그 업무대행사죠. 업무대행사에다가 이 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시행 대행을 줘서, 왜냐면 이제 일반 조합원들이 그 시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 그 주택면허가 있는 전문 그 업무 대행사에다가 이 조합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시행 대행을 줘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대표자 같은 경우에 일반 아파트는 시행사 대표가 되겠지만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선출을 해서 조합장이 그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장이 해당 조합의 그 대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이제 발주를 하면서 그 보통 토지 용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보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토지 작업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 거를 그 토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이 매입에 대해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행사가 그 토지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제 토지 작업을 하는 거고요.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대행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이야 뭐 이렇게 삼자가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조합과 토지용역사가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업무대행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토지용역사와 그 이제 토지 계약 용역을 맺고 나서 이제 토지 작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 시행사가 이제 발주가 되고 인허가 담당하는 뭐 설계라든가 뭐 지구단위 개발 업체라든가 각종 그 인허가 관련 용역도 용역사한테다가 그 시행사가 발주처가 돼서 주는 반면에 일반 아파트는요, 그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서 이렇게 용역사한테 주는데 그 뒤에 모든 업무는 업무 대행사가 다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 아파트 사업을 할 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사가 이제 그 초기 투입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행사가 그 자기자본 외에 그 부족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이제 그 투자자를 유치를 한다든가 뭐 금융권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자기자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라고는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은 업무대행사 자금이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초기에 그 업무대행사에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기본 초반에 들어가는 설계 비용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비용을 이제 업무대행사에서 투입을 하고, 이런 비용은 조합에다가 이제 그 대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초기 투입금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 가면서 조합원이 납부하는 그 분담금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업비에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비 부분을.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 사업 기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착공 후 약 3년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겠지만 뭐 세대수가 작으면 뭐 2년, 공사 보통 24개월 걸리니까는 뭐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그 이제 PF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초기에 뭐 토지대 치르느라고 불이익제를 받든 뭐 본PF를 받아가지고 토지비랑 뭐 공사비를 확보를 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그 인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작은 구도가 모든 것을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이제 일반 아파트인 반면에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제 모집 주체다 보니까 일단은 그 토지 매입부터 그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허가까지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을 이제 모집하면서, 그러니까 모집 신고 나고 이제 시작하고 조합원을 모집 시작하면서부터 평균 5년, 빠르면 4년인데 물론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랑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반 아파트는 이러한 행위를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까지 다 완료된 거를 그냥 분양만 받고 시작을 해서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거고, 조합 아파트는 처음부터 토지 매입부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 매입 단계부터 인허가 모든 이런 상황을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와 그 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 토지 작업과 인허가 단계부터 조합원이 모든 걸로 다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 계획은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건축 허가를 뭐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해서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PF도 나오고 정상적으로 청약을 받고 시작을 하지만, 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500세대를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 뭐 몇 세대를 공급을 한다 라고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 단계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토지 필지가, 그러니까 그 사업 부지가 좀 밀려 들어오면서 뭐 좀 세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사업 개요가 미정인 상태에서 조합 아파트는 진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 아파트와 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아파트와 조합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실 때 그 기본적인 체크 사항이죠. 이제 우선적으로 뭐 이제 여기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공급 환경에 보시면 뭐 학군이라든가 교통시설, 뭐 생활편의시설, 뭐 주변 환경, 개발호재, 기타 뭐 이제 직주 근접 등, 그러니까는 직장하고 뭐 집이 가까운 거를 좀 선호하니까, 너무 멀면은 또 출퇴근 힘드시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보시는 거는 마찬가지고, 조합 아파트도. 그리고 공급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게 뭐 적정 분양가냐, 물론 조합 아파트는 좀 더 저렴하겠죠, 일반 아파트보다는.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이 무이자냐, 발코니가 무상이냐, 뭐 단지 규모라든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도 무시를 못 합니다. 보통 이제 메이저급들의 큰 대형사가 짓는 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비싼 대신에 그만큼 더 값어치를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기타 뭐 공급 조건 같은 거는 이제 뭐 조합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나 똑같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토지 계약, 그러니까 즉 토지 확보에 대한 필수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대행사의 수행 능력, 그러니까 기존 실적 등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현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뭐 몇 명이 모았다, 몇 명이 모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조합원 모집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 확보를 다 했다 그래도 이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조합원들이 모집이 잘 돼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그 분담금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번 사항 같은 경우가 이 조합 모집 현황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일정 같은, 기본적으로 착공 일자가 언제인지도 초반에 이제 가입 전에 좀 필수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아파트와 조합 아파트의 기본 그 체크 사항을 좀 비교를 해 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수익 구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사업 주체입니다. 조합원이. 그래서 그 일반 아파트처럼 사업 수지를 다 만들거든요. 그 사업 수지를 만들 때 수지상의 이익금은 없습니다. 제로로 나와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 일반 법인처럼 영리 목적이 아닌 그 아파트 공급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조합을 결성한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자기네들 아파트를 자기네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 돈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 후에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그 조합 사업의 사업 수지표는 이제 제로이나 0%이나 보통 상가나 일반 분양을 하면서 이제 수익금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사업 수지표에 좀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만약에 그 준공 시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 조합원들이 뭐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그 일반 분양과 그 상가를 단일 상가 같은 거를 분양을 해서 이제 이익금이 좀 나오는 부분 갖다가 좀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다가 분담금에 좀 이렇게 대비를 하는, 예, 그렇게 해서 좀 그 수익금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제 구도는 0%로 마치는데 보통 업무 대행사들이 0으로는 마치지는 않고요. 기본 좀 더 올려놔요. 예, 일반 분양과 상가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좀 반영을 해놓습니다. 이런 추가 분담금 부분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안 나왔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합원들이 그 총회를 통해 가지고 다 그 공평하게 좀 분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업무 대행사에 또 인센티브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추후에 그 청산 때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업무 대행사가 이제 그 조합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그 사업 초기에 최소한의 그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큰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최소한의 자기 자본 투자라는 거는 업무 대행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초기에 그 토지 계약금하고 기본적인 설계비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 조합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는 업무 대행사 입장에서는 시행 대행을 하면서 자기 돈이 크게 들어가질 않아요. 예, 이런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업무 대행사에서는 조합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거고, 특히 그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 영역을 하면서 좀 도심지의 요충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토지 자금만 잘 되면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집도 없고 그 웬만한 요충지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좀 그 조합 아파트를 좀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구도로서는 이제 그 조합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랑 용역비라 그래가지고 계좌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납부를 하실 텐데, 이 분담금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조합원이 납부하는 돈이고 전체적인 총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토지비랑 뭐 공사비, 기타 부대 비용 등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공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중도금 대출로 다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 물론 이제 뭐 중도금 대출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제 산출이 되겠죠. 조합원도 앞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은 전체의 그 총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외에 별도로 용역비라는 걸 또 납부를 할 겁니다. 뭐 몇천만 원씩 내는데, 뭐 최소 1,000만 원에서 뭐 2, 3천만 원까지 내겠지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이 용역비가 이 업무 대행사의 실질적인 수익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대당 뭐 업무 용역비를 1,0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800세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80억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업무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일반 용역을 받고 진행을 하는 부분의 용역 사업 중에서는 좀 굉장히 보수가 크겠죠. 서울 수도권은 뭐 2, 3천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뭐 한 800세대라 그러면은 돈이 뭐 몇백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그 초기 자기 자본이 적게 투자하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업무 대행사들이 조합 사업에 좀 진행을 많이 그 진출하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좀 변화가 된 게, 2020년 1월 23일 날 그 주택법이 좀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업무 대행사가 그 주택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 주택법이 개정된
제 11조 2에 5항에 이렇게 좀 기재가 돼 있는데, 근데 요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좀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택조합이라든가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금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건 아니고, 이 손해를 입힌다는 게 이제 결국은 조합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토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뭐 땅을 안 팔아갖고 토지 작업이 안 돼가지고 1차적으로 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토지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업무대행사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에는 이렇게 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상 책임을 그 업무대행사 물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의 수익 구도와 그 수익 구도 및 사업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